14조 발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장애인 그들의 개인 공간과 생활을 존중하는 IoT를 주제로 하는 14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노크 소리가 묻혔는데. 저희가 타인의 방에 들어갈 때 저희는 너무나 당연하고 사소한 일로 여겨지는 노크를 합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들의 경우에는 노크를 하는 것 자체에도 긴장을 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여 불편을 겪고 노크를 하였을 때 안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몰라서 그 앞에서 여러 번 망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사소한 일조차도 청각장애인들은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청각장애인들은 신체가 다를 뿐 감정은 같다는 것으로부터 저희는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이 사춘기를 겪으며 사생활을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방에 문을 두드려도 누군가 들어와도 그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의 온전한 공간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들의 공간을 보호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을 돕는 IoT 서비스를 기획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기능은 접근 알림과 답변 알림 그리고 대화 전달을 통하여 비장애인들의 생활과 같은 생활 조건을 형성하도록 기획을 하였습니다. 먼저 접근 알림 서비스입니다. 충격 센서와 자이로 센서를 기반으로 저희는 노크를 하였을 경우와 문이 열렸을 때 방 안에서 정보를 통하여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앱 화면상에서 대답을 선택을 하여 답변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답변은 문 앞 모듈의 LED의 컬러의 변화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전달하게 됩니다. 다음 대화 전달 기능입니다. 저희가 저녁을 먹으러 갈 때 저희는 너무나 당연하게 저녁 먹으러 와 이 소리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개인 공간에서 공유하고 있는 공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공간에 있는 소리를 캐치하지 못해 하나의 일련된 일상생활의 사소함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겪지 못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문 밖에서 특정 이름을 불렀을 때 네이버 스피치 API를 활용해 음성을 인식, 앱상에서 텍스트로 변환하여 대화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전송하여 문 모듈에서 음성을 통해 대화 내용을 전달하도록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크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소함을 개선하는 것으로부터 조금이라도 그들의 일상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제 인식이 되게 신선하고 좋았던 것 같은데요. 하나 궁금한 게 이제 특히 외부에서 청각장애인 분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결국 이 시스템이 하는 게 노크라는 제스처를 잡아서 그 제스처를 다시 신호로 바꿔서 그걸 앱으로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당사자 입장을 생각해보면은 앱에 노티가 왔다는 것도 소리 아니면 진동인데 그걸 놓치는 거 마찬가지지 않나요? 앞에서 말씀드린다시피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전구를 함께 책상이나 자신이 생활하는 곳에 두어서 빛을 통해 시각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기능을 저희가 대화를 입력할 수 있게 대화를 볼 수 있게 입력을 하고 답변을 주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부화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바로 부화로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지만 선천적인 청각장애 분들은 대화를 바로 할 수 없다는 점으로부터 간단한 버튼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또 안내를 해주고 앞서 불편으로 말씀드렸던 그 분들이 안에 누군가에게 답을 내렸을 때 자신이 안에서의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몰라서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고려하여 똑같이 타인과 자신의 입장을 바꿨을 때도 시각적으로 이용을 가능하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드웨어는 어떤 하드웨어를 사용하시나요? 네, 지금 이번에 저희 IoT 이번 이 대회에서 제공되는 아틱 710 모듈을 사용하였고요. 그 외에 부가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아두이노 모듈도 함께 사용했습니다. 네, 큰 질문이 없으면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아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15팀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16팀도 미리 나와서 준비해주세요. 아마존에 알렉사가 있다면 우리 집 화장실엔 르네상스가 있다. 르네상스의 발표를 맡은 정나영입니다. 심사위원분들이나 여기 유니톤에 참가하신 분들 중에 이제 자신이 머리를 감을 때 사용하는 샴푸 양을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보통 일반 사람들은 자신이 항상 매일 사용하는 샴푸의 양을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항상 정말 많은데요. 평균적으로 이제 소비자 1회 평균 샴푸 사용량이 6에서 7ml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권장하는 소비자의 평균 샴푸 사용량은 3.5ml라고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양보다 실제 필요한 양보다 약 2배 정도 더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짧은 머리의 사람이나 사람이 물론 아니지만 단발머리의 사람이나 긴 머리의 사람이나 사람들은 머리의 길이가 어떻든 샴푸의 양이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 그런 거에 이제 무관심하거나 그런 거에 인지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짧은 머리, 단발머리, 긴 머리 이렇게 머리에 기장의 차이가 날수록 권장하는 샴푸 양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비자의 잘못이 아닌 샴푸의 뒤에를 보시면 항상 저희는 이런 문구를 볼 수 있죠. 모발을 충분히 적신 후 적당량을 덜어 사용하십시오. 이것은 일반적인 샴푸의 모든 뒷면에 표시되어 있는 문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샴푸뿐만 아니라 샴푸를 포함해 이는 이제 샴푸를 적당량을 사용자가 직접 조절을 할 때 사용량 조절에 실패하여서 많이 짜서 샴푸의 양이 많아져서 이제 씻는데 불편함을 느끼거나 자기가 적정량을 썼는지 자기의 이 머리 길이에 자기의 샴푸 양이 맞는지 그런 거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이는 샴푸뿐만 아니라 린스나 트리트먼트, 바디워시, 클렌징 오일 등의 사람의 인체에 따라서 권장량이 달라질 수 있는 모든 제품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음을 보시면요. 이것은 수질 오염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조사한 그래프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수질 오염에 영향을 주는 68.3%가 생활하수라고 합니다. 이 생활하수의 주요 물질은 이제 샴푸나 바디워시 등에 들어있는 활성제라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떨려가지고 그게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을 해서 불필요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편리하고 안전한 사용이 되도록 해주는 사용량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IoT 기술 르네상스를 개발해 보았습니다. 르네상스는 르라는 화장실을 뜻하는 단어와 르네상스라는 재생, 부활, 그리고 혁신을 뜻하는 단어를 합성을 해서
르네상스라는 화장실에 작지만 커다란 혁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합니다. 르네상스를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자면 인체 정보에 따른 제품 사용량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저희가 구현한 핵심 기능 3가지는 첫 번째, 카메라 센서를 이용한 얼굴 인식, 두 번째, 구글 API 음성 인식을 통한 제품 선택, 세 번째, 펌프를 통한 개인별 사용량 조절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운영 방식은 처음에 사용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카메라 인식을 하고 사용자의 얼굴의 표면적을 모바일 앱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나이나 키나 몸무게와 같은 신체의 표면적이나 자신의 적정량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인체 정보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 모바일 앱에서 사용자는 간단하게 음성 인식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르네상스 나 샴푸 필요해 이렇게 하면 르네상스는 그에 대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에 맞는 적정 사용량을 푸시 명령을 통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르네상스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르네상스를 저희는 그냥 단순한 하나의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라 향후에 다른 기능과 접목시켜서 다른 활용성도 있고 발전 가능성이 많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활용성 부분에서는 개인에 따라 차별화되어질 수 있는 다양한 소모성 자원의 모든 자원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환경적 측면과 사용자의 신체 표면적 그런 걸로 통해서 적정량을 산출하지만 다른 기능을 합쳐서 이제 성분 분석이나 개인의 건강 상태와 그러한 여러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품의 적정량을 조절하는 기술로 확장을 할 기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르네상스는 사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성을 제공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사람과 환경에 단순히 사용자가 편함을 위한 IoT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도 양방향으로 이익이 되는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IoT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맞춤형 사용량 조절 IoT 플랫폼 르네상스 감사합니다.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샴푸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엄청난 기술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생각이 드는 거는 그냥 자기한테 맞는 펌프 양이 자기한테 맞는 펌프 통을 그냥 하나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바로 들긴 하는데요.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이제 평균 샴푸 회사에서 나오는 펌프가 양이 나오는 게 모두 동일해요. 3.5ml로. 근데 그것보다 짧은 길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긴 머리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긴 머리에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부족함을 느끼고 여러 번 펌프를 하거나 그러면서 더 많은 낭비가 발생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거를 사소하지만 적당량을 자동으로 나오게 해주는 게 있으면 훨씬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개발했습니다. 연결된 질문이긴 한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몇 번 누르면 되는지 외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적정 기술에 대한 문제긴 한데 그냥 제일 쉽게 해결하는 건 그냥 샴푸를 애초에 1mm씩 나오게 하는 거 만든 다음에 너는 3번 눌러라고 알려주면 되지 않나 싶어서 뭔가 저도 그 부분이 약간 그러니까 뭐 어차피 이미 사용했으니까 기술을 사용한 김에 만약에 뭔가 그렇게 그냥 하드웨어로 그냥 그 펌프를 잘 만드는 거 말고 이렇게 풀었을 때 다른 이득이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혹시? 이게 저희가 생각을 그래서 했던 게 이제 물론 사용자에게는 정말 사소한 그런 습관일 수도 있고 그 사용자에 따라서 이거 뭐 그냥 눌러서 하면 되지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용자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제품이기도 하니까 이거는 정말 조금씩만 줄이면 환경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의 단순한 그냥 귀찮음과 그런 거를 고려한 것도 있지만 환경적인 측면도 저희는 고려를 해가지고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개발했습니다. 일단 아틱 그 클라우드 플랫폼은 어떤 용도로 쓰신 거예요? 여기에서만 보면 어떤 기능으로 쓰신 거예요? 저희는 아틱 클라우드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네, 큰 질문이 없으면 15조의 발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나영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16팀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틱 16조 와이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제품은 화재 시 소화기 위치와 대피로를 알려주는 LED 소화기 받침대인데요. 최근에 동탄 메트로폴리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총 사망자 수가 51명, 그리고 총 사상자 수가 51명, 사망자 수는 5명에 이르는 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 사고의 이유로는 이런 화재 발생 시 행동 대처에 있어서 그 건물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있습니다. 일단 그 건물 내 스티로폼이라는 그런 소재 때문에 연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여서 이제 연기로 인해 대피로가 이제 보이지 않거나 또는 이제 안내 대피판 이런 그런 알려주는 그런 그 안내 요소들이 보이지 않다는 점, 그런 점이 또 문제점이 있었고, 또 사용자 대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심리적인 이제 공황 상태로 인해서 바로 이제 대피로를 발견을 하기가 힘들다거나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그런 점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시 이제 초기에 대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빨리 발견을 해서 화재 진압을 돕는다거나 아니면 그 화재를 이제 확산되는 것을 방지를 한다거나, 그러한 이제 초기 대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초기 대처에 있어서 소화기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저희가 문제점으로 들었고요. 그래서 총 2가지 문제점으로 화재 진압 시 행동 시 연기 발생 및 심리적 공황 상태로 인해서 소화기를 찾기가 힘들다는 것, 그리고 2번째로 대피 행동 시 화재 연기로 인해 일정 높이의 그런 배치된 대피 안내판이 안 보인다거나, 또 이제 건물 구조를 잘 모르거나 할 경우에는 이런 안내판을 이제 확인하기 힘들고 대피로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을 저희가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 방법으로 저희는 소화기 받침대를 이용해서 좀 더 쉽게 이제 대피로를 부가적으로 알려준다거나, 또 이제 소화기 위치를 되게 빨리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서 소화기로 인해 소화기를 통해 이제 화재 진압을 초기에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런 도전 목표로는 소화기 받침대 하단에 LED 센서를 부착해서 초기 이제 화재 경보기에서 이제 정보를 이제 받아서 소화기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경보 음과 이제 LED 센서를 통해서 소화기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고요. 그 이제 또 대피로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을 이제 LED 센서를 이용해서 화살표 형태의 LED를 통해 부가적으로 이제 대피로를 알려준다거나 하는 그러한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단 저희가 화재 경보기는 이제 가스 감지 센서를 통해서 이제 라이터불을 이제 켜서 이제 일산화탄소를 저희가 측정을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서버로 전송을 해서 저희가 이제 LED를 켜고 또 부저를 켜는 방식으로 역할을 수행을 하였는데요. 먼저 프로젝트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연기 감지 센서에 라이터 불을 이용해서 부저와 이제 LED 센서가 작동하는 모습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화살표 방향은 지금 구현을 하지 못했고요. 그 대신 이제 LED 모듈을 통해서 방향을 이제 알려주거나 이제 소화기의 위치를 알려주는 정도까지 저희가 구현을 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앱을 제안을 하였는데요. 추가적으로 앱으로 이제 나중에 화재의 위치를 알 수 있다거나 이제 소화기의 위치를 이제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할 수 있다거나 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앱 사용자가 이제 소화기 위치를 입력을 하면 그것이 이제 등록이 되고요. 이제 그것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 이제 그 건물 내 소화기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화기가 이제 등록된 모습을 보실 수 있겠고요. 네, 이후 시연은 부스 시간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전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신경 쓰진 않았고요. 일단 배터리를 통해서 서버에서 감지를 받았을 때 조정하는 방식으로 뭐 시연들 여쭤보긴 할 건데 소화기랑 서버의 통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지금 서버 정보기에서 제가 궁금한 프로토콜을 뭐 쓰시는 건지, 뭐 HCP라는 건지, 블루투스라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운영에 대해서 저도 정확히 그래요? 나중에 여쭤볼게요. 아이디어가 되게 신선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방향을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혹시나 이게 소화기가 이동이 되거나 그러면은 이게 위급 상황에서는 잘못된 방향으로 해서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한점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생각한 부분은 처음에 이제 건물, 백화점이나 박물관 같은 인테리어 건물 설계 시에 보통 이제 그 소화기 위치가 이렇게 지정이 되고 있거든요. 큰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는 소화기가 어느 곳에 꼭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것들의 위치를 이제 미리 파악을 해서 그거를 변동을 할 수 없게 하고 그 변동이 이제 되면 안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화살표에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화기의 위치 정보만 제공을 하시는 거죠, 지금? 예. 이게 굉장히 좋은데요. 사실은 소화기를 배치를 해놓으면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가적인 정보들도 좀 담으면 이제 좀 유용할 것 같아요. 네, 이후 질문 없으시면 발표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권호성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10초 준비하시겠습니다. (18초) 준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17조 스마트 알람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많은 많은 알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냥 일반적인 소리로 깨워주는 알람부터 이제 뭐 최근에는 수학 문제를 풀어야만 이제 소리가 꺼지고 그런 알람까지 발명이 되는데요. 저도 그 어플을 사용해 봤는데 금방 수학 문제를 금방 풀고 다시 잠드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국 엄마의 등짝 스매싱을 통해서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느낀 점이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이렇게 늦잠을 좋아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더 쉽게 더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다가 재밌는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는 일단 웹사이트를 통해 그 스마트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그 시간대에 일어나겠다고 정보를 알려주면은 다른 외부의 사용자들이 그 웹사이트에서 사용자가 일어나도록 버튼 하나만 클릭하면은 그 아티크에 운동된 모터나 스피커를 통해서 사용자를 깨우게 됩니다. 모터를 통해서 모터에 무슨 장갑 장치 같은 걸로 이제 소위 싸대기라고 하죠. 싸대기를 때리면서 사용자를 깨워주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작동 설명 그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서버를 통해 이제 사용자 그 아티크에 있는 보드까지 사용자에게 전달이 된다. 그리고 그 모터나 스피커가 작동이 되면서 사용자를 깨우게 되게 됩니다. 수요 예상자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일단은 재미가 좀 가미된 요소이기 때문에 친한 친구나 부모님이 이렇게 바깥에서 이놈 뭐하나 싶다가 감시를 하다가 아직까지 자고 있으면은 때려주고 뭐 그런 식으로 깨워주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취생 같은 경우는 혼자 있기 때문에 좀 자취를 한번 해보면서 엄청 힘들게 일어나고 그런 점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좀 좋은 수요가 생긴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중요한 1교시 등에 듣지 않게 되고 또 확장 가능성으로 아티크의 외부 디바이스를 많이 연동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웹캠을 통해서 웹 스트리밍을 통해서 이제 그 감시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감시도 같이 하면서 아니면 또 스피커를 통해서 노래 재생까지 시끄럽게 노래까지 설정해주면서 해주면은 더 재밌게 알람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뭐 실제 구현하는 건 쉬운 것 같고 하나 궁금한 게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는 지금 못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근본적인 원인을 뭐라고 분석하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남이 깨워주면은 내가 혼자 일어나는 것보다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그 남이 깨워주는 게 혼자 그냥 알람 맞추는 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제가 아까 제 경험 같은 경우는 제 주위에도 그런 친구들이 많았는데 금방 자기도 모르는 사이 알람이 꺼져 있고 저 같은 수학 문제 풀고 바로 또 자고. 근데 이것도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 알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다른 친구들이 만약에 친구들과 약속인데 친구들이 계속 이 친구가 안 나오면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점 때문에 그래도 재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17초 마무리해 주시고요. 네, 18조 나와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조 준비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18조 발표를 맡게 된 차현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거는 이제 IoT 플랫폼에 참가하게 되면서 일단 IoT에 대한 정의를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IoT는 이제 다들 알다시피 인터넷 of Things, 즉 사물 인터넷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물 인터넷이 왜 대두되게 되었느냐?
이제 사회가 점점 이제 발달을 하고 있고 특히 IT 세계관이 이제 점점 발달하고 넓어지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편한 것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이제 편한 생활을 하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이 사물을 지능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물에게는 알다시피 지능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는 기술을 빌려서 이제 사물을 똑똑하게 만드는 것을 이제 IoT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선 저희 작품의 이제 구성은요, 센서와 아티 그리고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이제 편리한 생활 환경을 이제 구축을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크게 이렇게 센서부와 제어부를 이용해서 이제 스마트 홈을 만들어봤습니다. 아틱7하고 아두이노를 연계한 이유는 일단 아틱7은 저희가 이제 써본 적이 없는 이제 생소한 보드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많이 사용해본 아두이노를 연계를 해서 좀 더 구현의 용이성을 이제 돋보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했고요. 우선 기능은 이제 아침에 조도 센서를 이용해서 해가 뜨면은 빛이 밝아지면서 빛이 밝아진 것을 조도 센서를 이용하여 이제 커튼이 자동적으로 치게끔 만들고, 이제 집안에 이제 온습도 센서를 이용해서 날씨가 더워지면 선풍기를 틀고, 뭐 습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거기에 맞춰서 가습기를 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이제 집에 올 때 자동적으로 문이 열릴 수 있는 자동문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현재 방 안에 이제 온습도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LCD를 집안에 달았습니다. 이제 이번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시간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이제 구현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원래 목표였던 IoT, 즉 인터넷 오브 띵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센서에서 이제 실제로 그냥 센서가 인식을 하고 작동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터넷으로 이제 서버나 이제 웹 클라우드와 이제 연계가 돼서 뭐 어플이 되었든 휴대폰이 되었든 서버를 통했든 이제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이제 집안의 상태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혹은 뭐 사용자가 이제 직접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춤형 서비스를 이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최종 목표였지만, 이번에 아쉽게도 이제 센서를 이용해서 집안에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까지만 구현이 된 것이 이제 굉장히 아쉽고요. 앞으로 발전 가능성에 있어서는 이제 서버와 클라우드를 제대로 구축만 하고 이제 어플을 개발하건 다른 그 연동 방식을 찾아낸다면은 이제 이것은 앞으로 더 한창 발전된 그 스마트 홈에 대한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이제 질문해 주시면 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홈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이미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나왔고 있는데, 굳이 이 스마트 리빙 홈이라고 하는 주제를 를 가지고 기획을 한 다른 뭐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화두가 된 것이 스마트 홈이라는 이유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수요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슈화되고, 이제 IoT가 개발된다면 가장 사람들과 밀접하게 이제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미리 생각을 해보고, 이제 앞으로 다른 기업들이 어떤 이제 이러한 스마트 홈에 대한 이제 개발을 해나갈 때 이제 아직은 대학생 신분인 저희가 직접 이런 거를 기획을 해보고 준비를 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미래가 발전될지 미리 파악을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더 공부를 해나가고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쪽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발표 이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명종님 수고하셨고요. 네, 19조 발표 준비하겠습니다. 혹시 20조 자리 있나요? 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19조 발표 맡게 된 신우철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스마트홈이 요새 뜨고 있는 기술인 건 맞는데, 아직 저희 집에도 지금 IoT 기술을 가진 그 스마트 플러그나 아니면 창문 센서 이런 것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서 아직 IoT 기술은 발전하는 중이고, 그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직 길이 많이 남았구나 이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음성인식을 해가지고
혹시 그냥 뭐 멀리 있을 때도 간단하게 말 하나로 그냥 조절하고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나 아니면은 뭐 불빛 그리고 물 트는 이런 것들 다 조절할 수 있으면은 괜찮은 작품이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게 됐고, 앱의 특징 그리고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폰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음성 인식을 통하든 아니면은 버튼 하나를 눌러서 제어를 하든 간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특징으로 삼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자마자 좀 따뜻한 목욕물 받아놓고 그냥 옷 벗고 바로 들어가서 목욕하고 싶은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럴 텐데, 그럴 때 그냥 미리 음성이나 아니면은 버튼 눌러가지고 바로 들어가서 뭐 샤워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집안의 온도가 좀 많이 낮아졌을 때 온도 센서를 통해서 이제 파악해서 에어컨이나 아니면 히터를 틀어서 온도를 내가 들어갔을 때 딱 맞춰서 적절하게 맞출 수도 있고, 그리고 핸드폰으로 뭐 멀리 나갔을 때 조명을 깜빡했구나 뭐 이럴 때 그런 것도 절약하기 위해서 이제 조명 조절하고 싶을 때 뭐 이런 것도 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저희는 이것을 만들 때 이제 아틱이라는 기기를 통해서 이제 회로를 구성했는데, 그리고 아틱과 안드로이드를 연결할 때 이제 Node.js 서버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자가 이제 어디 있어도 웹 서버를 통해서 간단하게 이동성이나 뭐 이런 것도 중시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리고 네이버 음성 인식 API를 통해서 뭐 구글 음성 API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 구축해 놨다 보니까 네이버 음성 인식 API가 훨씬 더 정확하다는 판단하에 네이버 음성 인식 서비스를 사용했고, 그리고 아틱 클라우드를 통해서 집안의 온도 이런 것을 평균값으로 분석할 수 있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정보도 저장하고 그래프로 제공도 하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홈 스마트 이거에 대해서는 확장 가능성이 진짜 무궁무진하다 생각해가지고 이것을 또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대부분의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온오프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무한히 확장 가능하다, 그런 첫 번째 장점과, 그리고 현대인들이 이제 이것저것 움직이기도 막 밖에서 야근하고 이제 들어오기도 지쳤는데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스마트 서비스를 통해서 막 이것저것 신경 쓸 것을 하나 두 개씩 덜고 자기는 이제 온전한 생활에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통신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서비스를 뭐 제공해 준다거나,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애초에 건물을 지을 때 홈 서비스를 염두한 설계를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가전제품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뭐 온오프나 뭐 온도 조절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홈 서비스에 특화된 그런 것들도 또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활발한 교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시연 영상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불 켜라고 하면은 이렇게 회로에 불이 켜지고, 그리고 뭐 온습도 센서를 통해서 온도나 조도 같은 경우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버튼 음성을 쓰기 힘든 상황이거나 아니면 마이크가 고장났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버튼 제어도 만들어 두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티클라우드와 연계해서 그래프를 뿌려주는 모습입니다. 이것으로 뭐 자기 집의 평균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고, 지금 온도가 낮구나 하면은 에어컨이나 히터를 딱 틀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원하는 온도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어컨 켜기 같은 기능은 어떻게 구현하시려고? 그냥 그것도 회로 연결해가지고 이제 전원 온오프 방식으로 일단 할 생각으로 했는데 일단 실제로 해보진 않아가지고 그건 뭐 그냥 저희는 모터나 이런 걸 통해서 돌리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넣은 기능입니다. 네, 그러면 19조 발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제 마지막 20조 발표로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올인 아트팀의 이장이라고 하고요. 다들 2박 3일 동안 제가 뭐 여기 항상 있지 않았지만 이렇게 좋은 행사에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오랜 제가 마지막 발표네요. 또 보니까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심사위원분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 저희는 실시간 클라우드 기반 인망 구조용 모바일 로봇 프로젝트라고 거창한 목표를 세워서 시작을 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티베이션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소방관들 보시면은 불이 난 한 빌딩에 무작정 들어가서 사람을 구하러 들어가시는데 제가 지난번 생각을 했던 게 그 전에 로봇들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히트밴더 제너레이트 해준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사람이 있다든지 드론이나 뭐 우리 뭐 이동 로봇들이 가서 먼저 파악을 해주면은 소방관들도 좀 더 안전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사람도 더 빨리 구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게 저는 처음에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지하철이나 지진 후 건물 잔해에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데가 많으니까 이런 데 접근을 하는 이동 로봇을 만들고 그 로봇들의 정보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이대 인명 구조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프로젝트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아키텍처가 지금 제가 그림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를 무시하셔도 됩니다. 제가 안 보이더라도 설명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저는 처음에 하고 싶었던 게 이제 아틱 보드라는 게 성능이 좋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라즈베리 파이 이동 로봇들의 마스터가 되고 슬레이브를 많이 달아주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안적 강화 학습으로 팀맵을 제너레이트 해준다든지 하면은 도움이 좋겠다.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라즈베리 파이를 이제 아틱 보드에다가 슬레이브로 달아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하드웨어 팀에서 조금 겪었던 어려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꾼 게 그러면은 아틱 보드에 여러 가지 센서를 달 수 있고 우리가 또 아틱 보드를 활용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응급 상황에 있는 거를 센서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걸 구현을 하고 그 상황에 라즈베리 파이 이동 로봇이 하나를 가서 영상을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 정보들을 우리가 웹 인터페이스에서 통합해서 보고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자 라고 프로젝트를 수정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혹시 뭐 제가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수정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틱 클라우드를 거치는 부분은 아틱 보드에서 오는 템퍼레처 그리고 이제 LED 컨트롤 그리고 카메라 정보 이제 여기 아틱 보드를 가지고 센서가 있다가 여기서 불이 나면은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고 온도가 어떻다는 거 알려주고 클라우드 통해 가지고 경보화하고 웹에서 받아가지고 바로 이동 로봇을 출동시키고 우리는 제어를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알 수가 없죠. 제가 그래서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자, 평온한 집이에요. 문제 없습니다. 파란불이 들어왔다는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카메라가 있는 거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사진 찍는 거거든요.
저기 로봇이 있네요. 저희가 로봇이 이렇게 패트롤을 하고 있어요. 저희 이제 샘플 시나리오에서는. 아니네요, 이 친구가. 근데 이게 불이 났습니다. 이게 불이 났네. 이거 큰일 났네.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이게 파란불이 강조돼 보이지만은 빨간불로 바뀌어요. 지금 조그맣게 빨간불이 보이는데요. 빨간불이 바뀌고 저희 쪽에 이제 센트럴 쪽에다가 신호가 가는 거죠. 큰일 났다. 로봇이 출동을 합니다. 이게 뭔 일이지? 로봇이 갑니다. 그쪽으로. 가서 뭘 하느냐? 행동을 해야겠죠. 한편으로는 그 뒤쪽에 있던 카메라도 상황을 찍습니다. 지금 불이 났구나.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앞쪽에서 로봇은 상황을 보겠지만은 원래 설치되어 있던 카메라도 상황을 찍어보는 거죠. 뒤에서. 여기는 어떻게 된 걸까? 요 각도에서 한번 찍고요. 그래가지고 웹에서는 그 상황을 다 봐볼 수 있는 거죠. 이쪽에서는 이렇게 보이고 로봇이 보이면 이렇게 보이겠구나. 로봇이 보이는 거 어떻게 보일까요? 영상으로 준비해왔죠.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이제 이 스크린을 따로 지금 이 선을 연결을 했어요. 이렇게 보인다는 건데, 자, 혹시라도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손으로 움직이는 이유가 저희가 어제 전류를 잘못 계산해가지고 컨덴서가 타버린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약간 다리가 불편해져가지고 이 친구가 손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이번에는. 네. 이 친구가 그래서 왜 뒤로 갔을까? 막상 그냥 불이 있다고 얘가 그냥 전진을 하면 안 돼요. 타버리겠죠. 어느 정도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보여주기 위해 잠깐 뒤로 간 겁니다. 다시 집이 평화해졌어요. 불이 꺼졌습니다. 너무 좋네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발전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군집의 강화학습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이나 뭐 상호 적대적으로 큐러닝을 위한 강화학습으로 우리가 이제 스페셜 로케이션 정보들을 탐색을 하는 거를 아틱보드가 성능이 좋으니까 아틱보드에 다양한 센서, 라즈베리에 달 수 있는 것보다 다양한 센서를 달아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그 정보들을 재난 구조에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맨 처음 하고 싶었던 건 드론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드론이 생각보다 준비물하니까 비싸더라고요. 만약에 돈이 생기면 다음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해보고 싶은 거는요. 뭐라고 할까? 라즈베리 파이하고 아틱에서 이제 똑같은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더라도 하드웨어 상태에 따라 가지고 퍼포먼스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군집 탐색이라든지 아니면 자율 파킹이라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자율 파킹을 구현을 해가지고 아틱과 라즈베리에서의 퍼포먼스를 조금 비교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외로 제가 조금 아틱에 대해서 이런 게 좀 발전되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요. 저는 주로 IBM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IBM 클라우드에서는 클라우드 내 노드레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제가 기기를 연결시키고 노드레드를 따로 이제 하드웨어 연결시켜서 세팅을 하지 않더라도 개발이 가능했는데 이번에 조금 아틱에서는 그 점이 부족했었어요. 그 점이 조금 아쉬웠어요. 성능이 정말 좋은 보드 같거든요. 그 점이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아틱 보드에다가 제가 노드레드를 깔아가지고 개발을 하는데 가능한 모듈들이 라즈베리에서 가능한 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까 카메라 찍는 경우에도 사실은 제가 노드레드에서 할 수가 없고 커맨드 라인에서 입력을 줘야지 사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가 확인하고 바로는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어요. 사실 저희가 바라는 거는 스트리밍으로 쫙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일단은 데모를 할 때는 이런 가정에서는 사진 찍자 커맨드를 줘야 되고 좀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웠긴 했지만은 일단은 성능은 라즈베리 파이보다 상당히 괜찮은 거로 지금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그렇고 또 아틱 클라우드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제가 사실 IBM 클라우드를 쓰는 좀 큰 이유는 거기 많은 API들이 달려있거든요. 컴퓨터 비전이라든지 뭐 학습이라든지 스피치 레코니션 많이 달려있는데 좀 그게 좀 부족했어요. 데이터를 뿌려주는 거 말고는 사실은 제가 아틱 클라우드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아틱 클라우드에도 노드레드의 기능이 있고 여러 가지 API가 있으면 제가 바로 HTTP 리퀘스트를 보내가지고 웹사이트를 뿌려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아티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사람의 개발자 입장으로서는 좀 더 많은 걸 구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너무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질문사항 없으시면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젠테이션 발표는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이제 10분 동안 쉬는 시간 이후에 이제 부스를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그 이후에 대한 공지는 10분 뒤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어요?